정권을 잡고 나면 정권 초장에는 꿈과 같은 그야말로 꿀이 흐르는 그런 시절이 됩니다. 윤 정권과 김건희도 결국 꿀이 흐르던 그 시절의 느낌을 잊지 못하고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다가 저렇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우선, 그리고 또 권력기관의 해체 재구성, 더 나아가서 각 요직에 자기 신복들을 임명하는 건 즐거운 일들만 있을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몇 시간 회의에도 기쁘고 또 잠을 안 자도 몸이 개운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꿈과 같은 시간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 정권이 이제 공정과 정의를 여태 다른 한국의 좌파 정권처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검찰 해체하고 판사들 연미기고 이러면서 단죄하겠다라는 공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요, 자기 성찰과 실천에서 정의와 공정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매우 단순한 진리고, 그리고 좌파 정권들의 실패에서 되새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권이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검사와 대화를 하면서 검사들 연미기고 그러면서 얼마나 설쳤어요. 그런데 국민들은요, 통쾌하다고 박수 쳤어요. 그로부터요, 한 3년 지나니까 노무현이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한밤중에 술을 먹고 총리 공간, 당시 한명숙 총리였죠. 총리 공간으로 가가지고 시끄러웠다라는 그런 소문까지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그만하겠다, 이렇게 지금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자진해서 빨리 대통령 자리에 내려오고 싶은가. 자, 지금 문재인 정권도요, 그 가족들 전부가 지금 난도질 당해갖고 있고 재판받을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공정, 정의, 기회균등을 내세우고 이렇게 출발한 좌파 정권들이 끝에 가면 난도질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한 종말도 결국은 뭡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가족에서 나오는 불행한 일들도 뭡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기회균등하지도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 정권 초에 추상 같은 서리빨 같은 기세로 단죄하겠다 공갈치는 걸로 나라가 통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자기 정권이 겁만 주면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것은 그건 큰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의 오피니언란에 보면 한 문화평론가가 재밌는 글을 썼어요. 제가 하던 말과 비슷한 거예요. 제가 칼을 쓸 수 있을 때 다 쓰지 않고 70%만 써야지 마음대로 흔들다가는 자기 칼에 자기가 베어 죽는다고 했는데 이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검객은 정객인가 협객인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칼을 진 사람이 똑같은 칼 한 자루를 쥐고 있지만 제 칼의 정당성을 과신하면 정객이 되고 칼의 한계를 알고 행동하면 협객이 된다. 그래서 과대망상적인 확신을 경계해야 된다. 내가 가진 칼의 한계를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로서 정권 유지에 성공한 정권은 없어요. 진시 황제가 그렇게 설쳐됐지만은 그야말로 나중에는요, 마차 속에서 썩은 채로 이렇게 발견됐죠. 그것도 아주 젊은 나이에요. 그러니까 공포 통치로 국가가 유지될 수 없고 국가기관을 완전히 장악해서 촘촘하게 짜가지고 반대 세력을 다 단죄하고 제거해서 국가가 유지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아무리 뜨거운 물도 시간이 가면 찬물이 되는 것처럼 자연의 섭리이자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섭리이자 진리인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천년 만년을 살겠다고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냈지만 그 사람은 몇 살 때 죽었습니까? 진시황은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 먹고 온갖 약을 구해 먹고 불사의 약을 다 구해서 먹었는데 결국은 만합에 죽었습니다. 근데 왜 죽었는가 하면 수원 중독이래요.
왜 수원 중독이냐? 수원을 갖다가 이렇게 쓰면 피부가 평평하게 되니까 자기가 늙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수원을 먹다가요, 결국은 수원 중독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자도 결국은요, 권력 유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권이요, 정의, 공정, 규례, 균등 이런 것들을 공갈과 단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정권의 수명은요, 이런 공갈과 단죄가 할수록 더 짧아진다. 그래서 권력은요, 자기 성찰과 실천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섭리나 이치는요, 그야말로 과학이에요. 그래서 현 정권이 입으로는 정의, 기회균등, 공정을 외치면서 실제로 국가 운영은 공갈과 협박 이런 걸로 운영한다면 결국은 이 정권의 끝은 어떻게 되냐요? 윤석열을 굉장히 조롱하고 나무라지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집에 있지만은 포로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윤석열을 끝까지 파헤쳐서 단죄하겠다고 설치고 지금 온갖 특검을 통해서 수백 명을 잡아들여서 끝을 보겠다고 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매일 또 새로운 걸 갖다가 꺼내가지고 단죄하겠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성찰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런 단죄가 쾌감은 느껴지겠지만은 이 단죄도요, 일종의 체면 효과, 마약 효과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요, 적폐청산이라고 단죄를 했지만 그 단죄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통제되지 않는 윤석열이라는 검찰 권력을 낳았고, 결국은 그 검찰 권력을 감당해 하지 못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고, 또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음으로써 또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단죄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본인이 전혀 자신의 부인과 함께 성찰하고 반성하고 자기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력을 갖다가 순식간에 거저 줬다시피 한 권력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즐기고 향유만 하다가 결국은요, 정권이 점점 코너로 몰리고 코너로 몰릴수록 점점 숫골과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에는 자멸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스스로의 파멸로, 그건 자멸이죠. 정권을 주었지요. 나는 이재명 정권이 정권을 주었다고 보고 김문수와의 대선 경선은 아주 형식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겸했을 때 이미 이재명은 정권을 줍기로 해약돼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의 실패에서 이재명은 얻어야 될 게 있어요. 초반에 남말 듣지 않고 오만 독선하고 권력을 과잉으로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 권력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주는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해외로 부인 데리고 다니고 갔을 때마다 사고 나고 시끄럽고 이런 무리수를 두고, 또 대통령 부인이요, 권력 즐긴다고 아무나 함부로 만나고 함부로 통화하다가 지금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권력을 즐길 때는 그런 통화나 만남이요, 자신에게 되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분에 욱해서 최상병 사건이나 또 무슨 마약 관련 경찰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로 이것이 나중에 나한테 칼날로 되돌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내가 나중에 권력을 놓고 내려갈 때 누군가 내가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서 그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나는 안 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가지만 하다 보면 권력이 주는 쾌감에 빠져서 마취되고 마약 복용하듯이 중독이 되어서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단죄하고자 하는 그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것은 결국요, 파멸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자기 성찰, 반성, 실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야말로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단죄 공갈을 남발한다면 그 끝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진리예요. 섭리예요. 이런 말을 하면 매우 듣기 싫겠지만은 마지막에 불행한 결과를 겪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성남시장부터 경기도 지사일 때도 권력과 관계에서 그것을 지나치게 과신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최고 권력에 올랐어요. 자, 그래서 만인지상이라는 최고 권력에 올랐는데 이것을요 즐기면 그때는 지옥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덕이나 권력과 관련해서 구설수가 있었기 때문에 공갈 협박 단죄가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성찰로 5년을 끌고 가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일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맑은 사람이었고 별로 맑지 않고 원래 좀 오염되었던 사람들이 권력을 손에 쥐면 전부 끝이 좋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정치판에 들어와서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는 사람의 일종의 숙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숙명에서 벗어나려면 부단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 듣든지 말든지 합니다.